생활자전거 정비 1탄, 2탄에서는 브레이크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와 브레이크의 성능, 또한 브레이크 케이블을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죠. 자전거 수리공이 왜 자전거 브레이크 쪽을 먼저 진행을 했었느냐면, 자전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자전거도 또 잘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변속에 대한 부분을 이번 시간에는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자전거는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1단에서부터 7단까지 되어 있고, 왼쪽에 보게 되면은 1단에서 3단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부분 37이 21, 그래서 21단이라고 표현되는 유사 MTB 자전거입니다. MTB처럼 생겼기는 하지만 생활용 자전거다라고 해서 유사 MTB라고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방치된 자전거들이 변속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변속 레버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변속기가 명령을 내린다면 그거를 전달하는 전령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전령이 케이블입니다.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이블은 완전히 녹이 슬었고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케이블이 녹이 슬게 되면은 하우징 쪽에서 저항이 오기 때문에, 그 저항 때문에 변속기가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변속선만 교환을 하고 하우징만 정리를 하고 그리싱을 해 준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변속선을 교체하고 변속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오른손으로 네 발을 돌리면서 크랭크를 돌리면서 변속을 합니다. 일단 하나를 쳤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두 번을 쳤으니까 하나가 올라가고요. 자, 여기서는 두 단이 뛰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내려갑니다. 억지로 내려가기는 하는데, 자, 여기서도 안 내려가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뒷변속기, 뒷트레일러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단지 얘는 케이블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만 교환하면 이 친구는 변속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속기 역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아주 아플 정도로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두 번을 누르니까 겨우겨우 올라갑니다. 다시 낮추니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다면 이 친구는 변속기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녹에 노출되기 때문에 신지 부분들, 움직이는 부분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 변속기의 위치가 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네바에서는 작동에 문제가 없고, 케이블과 앞변속기의 위치를 바꾸어 주면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변속 케이블을 교환할 때 쓰이는 공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스캔을 합니다. 지금 레포츠 자전거랑 틀리게 케이블을 마감하는 나사는 9mm 오픈 렌치로 되어 있고, 앞변속기 역시 9mm로 케이블을 마감을 하는, 조여주는 그런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고, 이 케이블을 자르기 위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니퍼를 사용하게 되면은 잘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 내부를 쭉 한번 보면 여기에 있는 고무캡, 이 고무캡이 어떤 나사화 형태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송곳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송곳으로 이 고무를 빼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생각했던 대로 립바하고 9mm 오픈렌치, 그 다음에 송곳, 십자 드라이버, 그 다음에 케이블 2개, 스프레이 그리스 등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변속선을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변속선을 자르면 됩니다. 어차피 교환할 거고요. 자, 변속선들은 좀 간단하게 나가요. 근데 브레이크 선들은 잘 안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변속선은 립바로다가 살짝 치게 되면 잘 나가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역시 끊었어요. 그 다음에 변속 레버에서 하우징으로 연결되는 라인을 뽑아내면 되는데 지금 잘 안 뽑힙니다. 그 안 뽑힌다는 것은 하우징 안에서 저항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개를 뽑아냈습니다. 역시 테이블에 올려놓고 버리지 마세요. 버리게 되면 다시 하우징을 재단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역시 뒷트레일러에 연결되어 있는 하우징을 제거를 하고 9mm 오픈렌치를 사용해서 풀어주게 되면 묶여있던 케이블이 풀리게 됩니다. 자, 케이블의 상태들은 뭐 안 봐도 알 겁니다. 전부 다 녹이 슬어서 형편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앞 트레일러 역시도 지금 케이블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이럴 때 이 케이블이 피아노선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다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9mm로다가 충분히 풀어주고, 물론 지금 모든 게 다 9mm로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그 LNG 5mm LNG로다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9mm로 되어 있는 거죠. 역시 브레이크 정비 때와 같이 변속기에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스프레이 그리스로 움직이는 부분들, 신지 부분들을 충분히 적셔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다 해놓고 잘 작동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충분하게 적셔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레바 쪽으로 와서 이 변속 선을 뽑아야 되는데 머리가 어디에 있는가 궁금해 하는데요. 지금 모든 자전거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무 캡을 열으면 케이블이 빠져나오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자, 고무 캡을 열었습니다. 근데 고무 캡을 열고 이게 안 빠져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변속기를 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7단 쪽으로다가 내려온 상태에서 선을 살짝 밀으면 바로 이렇게 선이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변속기 안쪽에도 많은 기아장치들이라든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변속기 줄이 빠져 있는 부분을 통해서 변속기 내부에 그리싱을 좀 충분히 해주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작업을 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하면 준비 작업은 끝난 상태입니다. 스프레이 그리스를 뿌린 변속기는 계속 왕복을 시켜서 그 안에 그리스들이 잘 퍼지고 잘 녹여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변속기 안에 있는 그리스, 굳어있는 그리스들을 디글셔로 다 뽑아낸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집에서는
그런 디글리셔도 없을 뿐더러 장치들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정비로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는 거죠. 계속해서 운동을 시키다 보면은 변속기들의 상태는 지금 딱딱딱딱 소리가 나죠. 이런 것이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그리스가 있다면 그리스를 한번 쳐주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모든 준비는 이제 완료가 됐는데 변속기, 변속 레바, 앞변속기, 뒷변속기 다 그리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우징 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에서 분리된 하우징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하우징의 상태들은 과연 어떤지 역시 브레이크와 같이 하우징들은 스프레이 그리스로 안쪽에 그리싱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가 나오고 있죠. 자, 또 하나. 자, 여기까지. 자, 그리스가 잘 나온다는 것은 막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케이블의 녹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거죠. 자, 깨끗이 닦아주고, 자, 이렇게 되면 역시 변속기 케이블 2개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위해서 지금 변속기 자체를 포지션을 좀 약간 바꿔봤습니다. 자, 다 그리싱이 되어 있는 변속 레버에 아까 그 고무 케이블을 뽑고 이 케이블을 뽑았던 그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서 이렇게 밀면 이렇게 케이블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브레이크 케이블과 다르게 변속 케이블들의 머리는 작습니다. 자, 끝까지 뽑아내 보고 그 다음에 작동을 시켜 보는 겁니다.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자, 안 들어가요. 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블 쪽을 잡고 정확하게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보려면 케이블 쪽을 잡고 작동을 시켜보면 케이블이 당겨짐과 풀어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정 위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간혹 이 위치가 변경이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점 또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손의 위치를 보면, 자, 두르는 게 보이시죠? 자, 풀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다면 정 위치에 케이블이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하우징에다 하나를 더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케이블을 하우징에 연결을 해서 뽑아냈는데 저항은 없는가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뽑아내서 바로 변속기 레버에 꽂아주고 그 다음에 지금 프레임에 어저스트 되는 쪽에 딱 묶어놓으면 일단 뒷변속기의 케이블은 장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뒤쪽에 변속기에 연결하는 하우징에 다시 결합을 하고, 자, 여기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 때는 하우징을 펴서 제대로 원활하게 저항이 전혀 없도록 해서 연결을 합니다. 역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변속기 쪽에 케이블을 장치하게 됩니다. 변속기에 연결할 때는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
일단은 9mm로 어저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생활자전거용 뒷 변속기들도 하이텐션 볼트와 로텐션 볼트가 있는데 네포츠형하고 틀린 점은 비텐션 볼트의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죠. 자, 어저스트를 잠시 시켜놓고 레바로 가동시키지 말고 꽉 한번 당겨봅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을 뽑았다 다시 넣으면서 위치들, 하우징들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한 2번 정도나 3번 정도를 진행을 해주고 나머지 다시 9mm로다가 풀어서 살포시 조여줍니다. 자, 이 상태인데 과연 케이블과 하우징 정비를 했다고 해서 변속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까 변속기가 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영상에 남아 있을 테니까 비교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배럴 나사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약간 당겨줘야죠. 2, 3, 4, 5, 6. 내리는 것도 하나, 안 내려옵니다. 하나, 다시 변속기를 초기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케이블을 풀고 한번 살포시 돌렸을 때 돌리게 되면 이 지금 뒷변속기가 7단으로다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변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하이텐션 볼트를 약간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자,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하이텐션 볼트 H라고 써있는 하이텐션 볼트는 너는 여기서 시작해라 라는 기준점을 설정해 주는 거고, L이라고 써있는 노텐션 볼트들은 이것은 바로 1단에 가서 너는 거기서 멈춰라 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변속이 안 되면 나사가 있으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다 돌리거든요. 그렇다면 변속은 영구적으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케이블을 어저스트 시키고요.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배럴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당기고 하는 어떤 세부적인 것들은 배럴을 이용해서 잡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자, 아예 안 돼요. 안 잠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어저스트가 안 됐어요. 마감이 돼야 되는데 오만 데에 가서 마감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 안 되죠? 다시 배럴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당겨 볼게요. 하나, 아예 안 되네요. 변속기도 문제가 있는 듯해요. 자, 다시 초기화를 할게요. 하이텐션 볼트의 기준점은 체인과 가이드 풀리와 체인이 일직선으로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기준점이 안 맞는다면 하이텐션 볼트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역시 또 안 돼요. 2, 3, 4, 5, 6. 하나. 결국 이 변속기는 뒷변속기의 문제로 너무 노화되고 변형이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도에서 얘는 마무리를 돼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뒷변속기를 교환하거나 변속 레버를 교환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전거의 상태를 봤을 때는 교환을 하기를 꺼려 한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 맞도록 조절을 하면서 타는 것을 권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코가 먹었는데 안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잘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죠. 떨어지기도 잘 떨어집니다. 이 상태로 얘는 타야 되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뒷변속기에 맞추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기능들이 살아있을 때만이 정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저는 복원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쪽이 너무 마모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쪽으로 살짝 옮겨 보겠습니다. 앞변속기 역시 변속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앞변속기 쪽은 왕복 운동을 많이 시켜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약간 트러블이 있죠. 세게 눌러줘야 됩니다. 자, 3단에 올릴 때도 마찬가지. 이럴 때는 네바 쪽에 보시면은 배럴 나사가 있어요. 배럴 나사가 있어서 케이블을 약간 조여주면 되고,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잘 떨어지죠?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역시 앞변속기도 하이텐션 볼트와 로텐션 볼트의 이 조절 나사들이 있어요. 이 나사들을 너 왜 이렇게 조여져 있지? 왜 이렇게 풀어져 있지? 하고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역시 로텐션 볼트는 너는 1단에서 시작하는 그 기준을 잡아주는 거고, 하이텐션 볼트는 거기서 멈춰라, 3단에서 멈춰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를 지나치게 풀어준다면 체인이, 하이텐션을 풀어주게 되면 체인이 이탈돼서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하이텐션 볼트를 조여서 더 이상 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고, 로텐션 볼트 지금 체인이 자꾸 안쪽으로 빠져 들어간다, 안쪽으로 다 자꾸 이탈을 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로텐션 볼트를 조여서 더 이상 안쪽으로다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또 하나, 뒷변속기의 타점과 이 변속이 이루어지는 타점과 앞변속기의 타점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제 거는 변속이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뒷변속기의 스프라켓들을 보게 되면 단차가 약한 데 비해서 크랭크의 단차는, 체인링의 단차는 굉장히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깊이 눌러주기를 권하는 거죠. 자전거 정비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속기를 만질 때는 변속기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하우징과 속선과 케이블이죠. 속선과 앞변속기면 변속기, 그 다음에 뒷변속기 변속기, 이네들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아야만이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메케닉들이 못 잡는다라고 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실력이 없다라고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자전거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정비를 잘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전거들의 정비성은 높일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수리공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은 정기 점검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정비를 해라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활자전거라고 하더라도 비싼 자전거에 비례해서 전혀 정비성이 떨어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자전거 수리공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1000만원짜리 자전거든 10만원짜리 자전거든 자전거 정비는 동일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가 잘 안 되거나 이럴 때는 가까운 자전거 전문 샵을 찾아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만이, 판정을 받고 정비를 해야만이 됩니다. 변속기에 관한 한 자전거 정비에 대해서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정비를 마무리합니다.